현장에 대한 개념적인 내용들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복지 실천 현장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The Social Welfare Practition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가 실천되고 있는 그 장소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사회복지에 대한 그 실천 현장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사회복지가 구현되고 있는가, 그와 같은 내용들을 학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사회복지 전문직, 그랬을 때 이 사회복지 전문직은 사회복지사를 가리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사회복지사가 전문직으로서의 그 역할을 수행한다 라고 하는 그런 가정하에서 우리가 이 사회복지사가 다양한 실천의 장으로 분류되고 있는 사회복지 제반 분야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아동복지 분야, 청소년 복지 분야, 노인 복지 분야, 뭐 이와 같은 다양한 그 실천의 장에서, 그 필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세팅된 장소, 다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가 이루어지고 있는 한 배경적인 요인이 될 수 있을까요? 환경적인 요인이 될 수 있을까요? 이와 같은 것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사가 다양한 실천의 장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 아동복지, 노인복지, 청소년복지, 이와 같은 그 현장에서 어떤 그 배경을 가지고서 일하는 데 있어서 환경을 가지고 사회복지사로서의 활동을 하는데, 그런데 필요한 사회복지사의 전문적인 능력을 가리키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주로 전문적인 사회복지 실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와 같은 것들을 적절히 구분할 때 사용되는 것이 바로 사회복지 실천 현장이라. 자, 그러면 아동을 대상으로 사회복지 실천이 이루어진다, 그랬을 때는 아동복지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세팅된 그런 장소적인 어떤 영역에 대한 어떤 개념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사회복지 실천 현장 그랬을 때는 한 세 가지는 필수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3요소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세팅된 장소, 그다음에 문제가 있다 이거죠. 그 장소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해당 대상 자를 갖다가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 클라이언트를 빼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세팅된 장소와 문제와 대상자를 갖다가 기본적으로 포괄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SPC라고 보통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SPC라고 이렇게 그 3요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장소, 문제, 대상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 이와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의미에서 장소,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 클라이언트를 가리키죠. 어떠한 문제가 사회복지 실천 현장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 이와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것들을 기초로 해서 사회복지 실천 현장을 구분할 때는 장소, 문제, 대상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중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사회복지 실천 현장의 어떤 다양성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 가보니까, 세팅되어져 있는 그 장소에 가보니까 문제가 존재하고 있는 거죠. 장소에 또 문제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대상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와 같은 것들이 다 중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그 기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를 이해할 수가 있냐면, 가장 기본적인 세팅되어 있는 장소를 우리는 어디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 있는 그 지역사회 복지관을 갖다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지역사회 복지관. 자, 지역사회 복지관이 하나의 세팅되어져 있는 환경과 장소를 전부 다 포괄하고 있죠. 거기에는 클라이언트들이 있습니다. 또 클라이언트의 어떤 욕구를 갖다 해소하기 위한 어떤 그 문제를 갖다 직시하고 그 사회복지사가 프로그램들을 갖다가 가동을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와 같은 것들을 포괄하고 있는 하나의 그 영역으로서, 또 장소적인 어떤 개념으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지역사회복지관이라고 보통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사회복지 실천 현장의 어떤 광의적인 개념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실천 현장의 광의적인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 사업별 분야라고 할 수 있는, 앞서 말씀드린 아동복지, 노인복지, 청소년복지, 이와 같은 그 분야,
또는 영역, 에리어를 갖다가 일컫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사회복지가 구체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그런 에리어, 그 영역을 일컫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아동, 청소년 복지, 여성 복지 이러한 것들이 그 대상자를 중심으로 한 서비스 대상자를 중심으로 한 사회복지 실천 분야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구체적인 어떤 한 특정한 영역을 가리킨다 그러면 이렇게 교육복지 아니면 학교 사회복지라고 한다든가 학교 사회복지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학교 사회 사업이라고 한다든가 이와 같은 것들을 가리켜서 하나의 실천 영역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 현장의 광의적인 개념을 우리가 찾는다 그랬을 때는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 있어서 사회복지 사업별 분야를 갖다가 먼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휴먼 서비스라고 일컫는 아동, 청소년, 여성 이런 그 서비스 대상자를 중심으로 한 그 분야. 그 다음에 영역이라고 그래서 교육복지라든가 학교 사회복지라든가 하는 뭐 이와 같은 그 하나의 집단화된 영역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뭐 군사회복지라고 한다든지 이런 측면을 가지고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대 사회에 들어와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그 사회복지를 갖다 전개시켜 왔는지 하나의 그 배경적인 측면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화를 거쳐 나가면서 우리 사회는 이제 정보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또 이러한 그 정보화 시대에 있어서는 사회복지도 과거에 추구하던 것과는 좀 다른 그런 맥락에서 사회복지가 실천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런 그 산업화에 이어서 정보화 시대의 사회복지에서는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복지 서비스가 대세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회복지 실천 현장이 지역사회를 떠나서는 존립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복지 서비스가 확대되어져 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주요 실천 현장을 살펴보게 되면 예를 들면 지역사회에 빼놓을 수 없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노인 전문으로 하는 특화된 노인복지관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도 대상층이 누구냐에 따라서 노인 특화 복지관이라든지 뭐 이렇게 명칭을 쓰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장애인 복지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죠.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청소년 수련관이라든지 뭐 이와 같은 경우가 그 하나의 예가 될 수가 있겠고 주로 이제 그 인간의 어떤 정신적인 측면들을 고려한 정신건강복지센터. 우리나라도 이제 자살률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것들을 그 방지하기 위해선 정신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그래서 정신보건사회복지사회의 역할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신장애인 사회복지시설, 그다음에 학교, 병원 등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현장이 주된 관심을 끌고 있는데 바로 이와 같은 것이 산업화에 이어서 정보화 시대에 나타난 사회복지 시대의 주요 흐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 현장을 이렇게 그 넓은 의미에서 살펴봤지만 좁혀보게 되면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좀 내로우한 측면들을 가지고 있는데 소극적인 의미에서 사회복지 실천 현장의 협의적인 개념을 살펴보게 되면 사회복지 실천 현장의 그 협의적인 개념은 사회복지 전문직과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고 있는 그 실천의 장, 이 세팅되어져 있는 환경, 배경적인 측면들 이와 같은 것들을 기초로 해서 기관, 지역사회복지관을 얘기하는 거죠. 이와 놓여져 있는 그 기관 이 지역사회복지관이나 혹은 시설들을 갖다가 이야기할 때 이것을 가리켜서 사회복지 실천장의 협의적인 개념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그 굉장히 그 좁혀져 있는 부분을 가리키는 거죠. 사회복지 전문직과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는 실천의 장으로 볼 수 있는 그 기관이 바로 사회복지 실천 현장의 협의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거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역사회복지관이라고 말씀드렸던 거죠. 그래서 위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 지역사회복지관이 그 이와 같은 역할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역사회복지관에서 부설로 무슨 주간보호센터를 한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주간보호센터를 사업으로 하기도 해요. 그래서 뭐 요즘은 뭐 데이케어 센터라고도 하는데
이와 같은 사업들을 갖다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회복지 실천 현장의 협의적인 개념은 반드시 사회복지 전문직과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는 실천장인 그 기관을 뜻한다. 이렇게 좁혀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측면들을 우리가 가지고 볼 수 있고요. 자, 우리나라 사회복지 초창기 그 역사적인 맥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실천 현장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맥락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사회복지 서비스의 초점이 무엇이었냐면 사회복지 서비스 대상자, 클라이언트 위주로 한 수용과 보호가 이루어졌다 이거죠. 그래서 수용과 보호를 위주로 한 시설, 생활시설이 주된 그 서비스의 초점으로 이루어졌었는데 이 당시에는 그 아동 양육 시설로 볼 수 있는 하나의 예가 뭐 고아원, 보육원 등 뭐 이와 같은 그 기관들이 사회복지 서비스에 초점이 됐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전시 상황을 극복하고 난 이후에 경제적인 어떤 그 상황이 그 좋지 않았죠. 그 6.25를 겪고 동난을 겪으면서 우리나라 경제적인 전반적인 분야가 좋지 않고 의식주가 가장 주된 관심사로 떠오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주요 실천 현장이 생활시설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하는 점. 이와 같은 점들을 우리가 그 역사적인 맥락으로 파악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 사회복지 실천 현장을 한번 짚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회복지 사업법에서 그 규정하고 있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사회복지 사업법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서비스 대상자별로 해서 사회복지 시설에서 분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대상인 클라이언트 집단들에 의한 실천의 장으로 분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서비스 대상자가 누구냐? 그랬을 때 아동이냐, 청소년이냐, 노인이냐, 장애인이냐, 뭐 여성이냐, 뭐 이렇게 서비스 대상자를 기초로 해서 클라이언트 집단에 의한 어떤 하나의 그 실천의 장을 갖다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서비스 대상, 특히 클라이언트에 의한 실천의 장으로 분류를 했을 때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해서 구분하게 되고 뭐 이와 같은 그 말을 휴먼 서비스라고 하는 그 명칭으로 그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휴먼 서비스 집단으로 이렇게 지칭하기도 하는데 즉 사람이 대상이 됐다라고 하는 얘기죠. 사람이 대상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휴먼 서비스 집단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대상자별 사회복지 시설에서 구분하게 되는 그러한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이렇게 그 접근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또 하나 우리가 달라진 내용들을 볼 수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학교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어떤 하나의 물리적인 경계가 뚜렷한 실천의 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라고 했을 때는 학교 사회복지라고 하는 어떤 군집된 어떤 그 측면들을 가리키죠. 그래서 물리적 경계가 뚜렷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의료사회복지라고 했을 때는 주로 어디서 이루어질까요?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의료사회복지라고 한다면 이 병원에서는 사회복지사, 보통 이제 의료사회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정신보건사회복지사가 그 예가 될 수가 있겠는데 사회복지사, 또 의사, 그다음에 이제 간호사 이와 같은 그 주요 전문 인력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사회복지를 실천해 나가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의료사회복지는 병원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그때 이제 사회복지사들은 의료사회사업실장이라는 그런 그 명칭을 갖고 병원에서 활동하기도 합니다. 주로 이제 그 사회복지사가 이 병원에서 활동하게 될 때는 어떤 병을 뭐 치료한다라고 한다든가 질병을 뭐 케어하는 그런 관점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로 클라이언트의 환경적인 요인들, 어떠한 그 환경적인 요인들이 이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질병군을 앓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측면들에서 의사와 간호사와 협력을 하게 되는 거죠. 의사가 어떤 질병과 관련된 부분들을 그 제시를 하면 그 질병을 유발하고 있는 환경적인 요인들은 없겠는가, 뭐 등등 이와 같은 것들을 의료사회복지사들이 잘 감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신보건사회복지사 등이 있습니다. 우리네 사회에 자살률이 급증하고 있고 이렇게 자살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데 있어서 그 위기에 놓여 있는 클라이언트를
위기에 놓여 있는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해서 상담을 해주고 그들이 지금의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한계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방면에서 정신보건사회복지가 또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는 그 지역사회복지 분야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에리어 그 영역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지역사회복지 분야에서 주로 관심을 둘 수 있는 거는 바로 이제 지역사회복지관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사회복지관에서는 사회복지사의 어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가 되는데요. 이 사회복지사가 어떤 일들을 감당하냐면 지역사회에 기거하고 있는 그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어떤 문제점들을 갖다 사전조사를 통해서 파악을 하게 되죠. 예를 들면 이 사전조사에서 나타나는 것은 우리 지역 주민들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수요도 파악하게 될 것이고 또 이러한 그 수요조사를 기초로 해서 지역 주민들에 대한 욕구를 또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그 욕구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충족시켜 나가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갖다 또 기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그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대두가 되면서 지역사회복지관에서는 이 지역사회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많이 살펴보게 되고 있어요. 또 그것이 바로 이제 지역사회 주민들의 어떤 욕구조사를 기초로 해서 문제 영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 그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지역사회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들이 파악하게 되는데 어떤 한 특정한 영역에 국한되지는 않아요. 대상이면 대상자, 문제 영역이면 문제 영역 여기에 픽스되어서 국한돼서 모든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우리 지역사회에 대한 문제점들이 어떤 곳에 환경적인 요인이 있는가 아니면 클라이언트 개별적인 요인인가 등등 여러 가지를 갖다 파악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 지역사회복지관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은 그 지역 주민들의 어떤 현재 실태 파악 같은 것들을 민감하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복지관에는 빈곤층이 많이 있는가 또 그 빈곤층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프로그램들이 지역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것인가 등등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어떤 한 대상자라든가 문제 영역 한 가지만 고정화시켜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주민들의 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갈 수가 있는 어떤 다양한 사고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생각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한 영역만 픽스되어져서 국한돼서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 있어서 개념과 또 그에 따른 분야에 대한 내용들을 학습했습니다.